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금 아까 올렸었던 똑같은 영상인데 어,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청취자분이 들을 때도 소리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녹음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아까는 점심시간에 차에서 녹음을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집에서 녹음을 하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6.5%가 떨어진 이유를 알아보고 그리고 시킹알파에서 나온 엔비디아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가 왜 떨어졌는가? 모틀리 풀 기사입니다. 키포인트,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요 며칠 좀 나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본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몇몇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엔비디아 주식은 오늘 오후 투자자들이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걱정을 함으로써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 투자자들은 넷플릭스가 20만 명의 가입자를 잃은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이번 주 내내 조마조마해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넷플릭스가 비슷한 비즈니스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기술주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넷플릭스에 대한 비관론을 엔비디아를 포함한 다른 기술주들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미팅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악재성 뉴스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투자자들은 연준 후 이런 빅 무브, 큰 움직임이 경제를 둔화시키거나 심지어 경기 침체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이미 도이체뱅크 분석가 로즈가 어제 목표가를 285달러에서 255달러로 하향하고 나서 오늘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나스닥 종합지수가 1.4%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다른 많은 기술주들과 함께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장기 투자자들은 아마 현재의 연준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고성장 주식이 어떻게 잠재적 경제 성장에 대비할지에 대해 더 많은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 장기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미래를 밝게 보고 이러한 여러 악재에도 마음을 굳건히 갖고 엔비디아에 투자를 계속 지속할 것이다. 변동성에 대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전제가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이 좋다. 그거죠. 하지만 이 밑에 바로 있는 시킹알파의 기사 엔비디아 우리는 문제가 있다 라는 기사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런 이유로 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요약 엔비디아의 파트너들은 3개월 동안 판매가 급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파트너들은 협력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침체를 암시하는 선행 지표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몇 주 동안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년 동안 잘 나갔고 수익은 146% 상승, 주가는 260%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빠른 성장 궤도는 아마 곧 휴식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침체기를 가질 것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들이 3개월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Q2나 Q3의 성장 모멘텀이 급성장에서 좀 완만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먼저 판매 데이터부터 보면은 엔비디아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냐면 AI, 게이밍,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같은 것이죠. 칩을 제작하고 포장하는 데는 대만 반도체 회사 TSMC와 같은 핵심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MSI,
ASRock과 같은 다른 파트너들은 엔비디아의 GPU 및 마더보드 같은 기타 관련 주변 기기를 제조하여 해당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널 파트너의 월별 판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디스퀀트는 1200개 이상의 대만 기업에 대한 월별 판매 데이터를 추적하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기가바이트, 마이크로스타 인터내셔널 및 AS락의 매출이 3월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 브랜드 GPU 및 함께 제공되는 마더보드를 다른 컴퓨팅 주변 장치와 함께 설계, 패키징 및 배포함으로 Pure Players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Pure Players는 제가 볼 때 개별적으로 완성 제품을 만든다는 뜻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연속 성장한 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최근 몇 주 동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 AS락, 기가바이트 등등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하락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마이너스로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회사들이 하락을 했다는 게 엔비디아도 관련이 있으니까 하락을 했다는 뜻일 건데 좀 더 읽어보면은 한 가지 주장은 반도체 칩의 제조 및 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되는 칩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판매 감소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널리 퍼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운드리 및 IC 디자인 회사 매출은 2022년 3월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및 23% 증가하였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은 자, IC 디자인 그리고 파운드리 여기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밑으로 더 가서 이 제안은 3월의 매출 감소가 소비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소수의 컴퓨팅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 회사만 국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인텔, AMD 및 엔비디아가 올해 후반에 다수의 주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새로운 SKU가 나올 때까지 구매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타당한 주장입니다. 올해의 출시 예정인 몇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MD는 5나노 마이크로 기반 CPU와 GPU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5나노 마이크로 기반의 RTX 40 시리즈 GPU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인텔은 1세대 ARC 기반 데스크탑 GPU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보고 다음 질문이 생겨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엔비디아 주주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자, 투자자들에게 암시하는 것. 앞서 말한 회사들은 퓨어 플레이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AMD와 인텔의 경쟁 플랫폼 용도 제품을 제조해서 그쪽에도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월별 판매량은 엔비디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비자 컴퓨팅 산업의 상태에 대한 리딩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기가바이트 등등의 회사들이 컴퓨터 주변 기기들을 만드는데 이게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AMD나 인텔에도 하니까 이 업체들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엔비디아나 AMD, 인텔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으로도 연관이 시켜볼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AMD, 엔비디아와 인텔의 SKU가 아주 잘 팔린다면 이 파트너 회사들은 주문을 많이 받을 것이고 판매 성장을 지속했다고 보고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근 판매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 컴퓨터 장치에 대한 수요가 최근 몇 주 동안 하락했다고 믿습니다. 이는 결국 AMD, 엔비디아 및
인텔의 1분기 어닝 아니면 다음 어닝 결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뭐로 나타나냐면 하락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저는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적어도 2분기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해야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약세인지 오래 지속되는 추세인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4월, 5월, 6월 월별 판매 수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엔비디아가 7월 어느 날 Q2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출발을 제공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산업 역학관계로 인해 트루리스트와 베어드라는 두 리서치 회사가 지난 2주 동안 엔비디아 주가를 하향 전망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출처도 밝히지 않았지만 2분기 이후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을 내릴 수 있는 주문량이 줄어든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고만 했습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성장하는 다른 반도체 주식에 비해 상당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식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 가능성보다 하락 잠재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는지 그 논리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그런 회사,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왜 꼭 엔비디아에 투자해야 되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생각. 엔비디아가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소비자 및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분야에서 성장을 찾았고 지난 10년 동안 수익을 증대시켜 왔습니다. 산업 선두 혁신의 기본 철학이 여전히 엔비디아 핵심으로 남아있고 향후 몇 년 동안 판매의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끝났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단기 악재와 장기적으로 어떻게 좋아질지를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모둠채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똑같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차에서 찍다 보니까 이게 잡음이 많이 들려가지고 아무튼 그 밑에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뭐 좀 안 좋은 악플도 달렸는데 제가 악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앞으로 제 영상에 댓글을 못 달게 그냥 차단하는 걸로 누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